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배달하는 일상이 아니고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뭘 하나 샀어요. 아, 이거 되게 좋다. 거치대. 그동안은 제가 휴대폰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몰라서 막 이불에다가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차 벽에다가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템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있는 걸 찍을 수 있게 됐는데, 왜 같이 있냐고요? 사실은 이제 명절 배송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배송을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서 남편이 마지막 배송하는 걸 제가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오늘은 남편과 함께 브이로그. 재밌겠다. 비가 와요. 비가 올 때는 사실 배달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마지막이라 한 6개 정도밖에 안 돼서. 일로 가는 거 맞아요? 저쪽 가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재미있게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사실 처음에 배달 시작했을 때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배달을 했거든요. 이유는 남편도 뭐 처음 배달을 하는 거고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주소 찍는 것도 그렇고 또 엘리베이터도 빨리빨리 못 잡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둘이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배달을 하고 저는 저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따로따로 하다가, 명절에는 어차피 물량이 많아서 같이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명절에 남편은 남편대로 배달을 하고 저는 저대로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물량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의 택배 알바는 끝났고 이제 남편만 계속해서 택배 일을 할 거여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렇게 생겼어요. TV에서 보셨죠? 똑같이 생겼어요. 배달 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설레를 뭘 어때요? 옛날에 어떤 일이라 기억이 나서. 남편이 어렸을 때 그 파출소라고 하죠. 지금은 경찰서인데 파출소에서 뭐 이렇게 잡일 같은 거 그런 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바로 했지. 3학년 졸업하고 그 나이 때 이제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근데 그때 뭐 어디 뭐 갖다 줘라 뭐 이런 거 배달해라 이렇게 시키면 그런 걸 많이 했었다고 해요. 걸어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자전거 타고 걸어는 못 다니고 몸이니까. 자전거 타고 애기니까, 고등학생은 애기니까. 그래서 차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근데 차가 있어도 운전하면 안 되죠, 고등학생이? 그래서 배달 일을 해봐서 본인은 익숙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학 다니면서 뭐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그리고 아파트에다가 전단지 붙이는 것도 해보고, 뭐 알바는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배달 알바가 재밌어요. 운전하고 여기 다니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하고 또 다르게 그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고객님이 아닌 주민분들이 뭐 무거운 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그 과일 상자 2개를 들고 가니까 2층인데 도저히 2층까지 들고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분이 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실으라고. 엘리베이터 2층을 눌렀는데 2층은 안 가, 엘리베이터가. 3층을 눌렀는데 3층도 안 가. 아, 큰일이다. 그래서 그 주민분이 6층이었는데 6층에서 내렸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면서 어떻게 하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걸 낑낑대고 들고 그러고 2층까지 올라가서 배달을 했어요. 너무 무거워요. 과일 상자가 저한테는 되게 무겁더라고요. 과일을 먹어만 봤지 배달을 해본 적이 없으니 진짜 무겁더라고요. 오늘은 배달지가 좀 멀어요. 왜냐면 짜투리, 그러니까 어제 배달하고 다 못한 짜투리들을 해야 돼가지고 한참 가야죠. 우리 한참 가서 배달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 그래서 배달은 몇 개 안 되는데 오늘 그냥 나들이 가는 것 같이, 명절이니까 애들도 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쉬고. 오늘 개천절이죠. 명절이 아니고. 오늘 개천절입니다. 태극기가 길가에 있네요. 그러니까 태극기가 비 맞아요. 아프다 마음이. 개천절이네요. 오늘이. 오늘부터 연휴잖아요. 무려 다음 주 수요일까지니까 엄청난 연휴 기간이고, 뭐 저희 둘째는 재량 유업을 해서 다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신나했어요. 무슨 방학한 것처럼 되게 신나했는데, 둘째는 고등학생이어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재량 유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첫째는 고3인데 이제 뭐 고3들은 수시 준비도 다 끝났고 할 게 없죠. 네, 분명히 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아이가
고3, 고1, 중2 이렇게 셋인데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들은 다 집에서 자고 있고 저하고 남편만 나왔어요. 오늘 배달 끝나면 내일부터는 좀 쉬셔야겠네요. 배달이 없어서 한참. 쉬는 이따가 없으면 좀 이상할 건데 오늘도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상하더라고. 진짜 저는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갔다 그래야 되나? 완전 맹맹맹맹 코맹맹이 소리가 날 정도로 좀 많이 피곤해서 목소리가 좀 안 좋고 원래 까랑까랑한 목소리였는데 제 목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피곤한 거 봐요. 잠을 못 자고 거의 새벽 뭐 2시, 3시까지 분류 작업을 막 해야 되니까 택배 일이 배달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달지별로 분류 작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남편이 더 힘들어하니까 배달 끝나고 와서 조금 쉬라고 저 혼자 분류 작업해서 차에다 실었더니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분류 작업할 일이 없었으니까 저 앞에 차 이상하다. 이러시나 우리 아저씨. 왜 깜빡이를 놓고 천천히 가실까요? 뭐 하시지? 뭐 하시니까 앞에 차가 깜빡이를 넣으면 안 되는 데서 깜빡이를 넣고 계속 서행을 하시네. 이 차가 작아서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저희 배달이 많이 없고. 근데 저는 오늘 차들이 다 앞에서 이상하다. 오늘 저는 택배를 또 싸야 돼요. 배달을 하고 와서 택배를 싸야 하기 때문에 출근해야 합니다. 직원은 출근을 안 해요. 네. 오늘 제가 택배 나가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오늘도 택배가 있습니다. 원래는 원래 안 나가는 날 원래는 어제까지 택배가 마감을 했는데 저희가 상품 입고가 좀 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상품 입고가 늦어서 다른 상품으로 좀 이렇게 뭐 똑같은 거에 사이즈만 다른 용량만 다른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런 걸로 변경해서 발송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좀 늦게 주신 고객님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기사님들은 배달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CJ 택배다 보니까. 그래서 배달 오는 거 가지고 또 못 나간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나가야 되니까 명절 전에 최대한 택배가 많이 나가야 되는 게 명절 기간 동안은 페널티가 없지만 명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페널티니까 페널티 진짜 무서워요. 어제도 제가 페널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점수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지면은 아이디 정지까지도 될 수 있어서 되게 무섭거든요. 제가 판매가 거의 쿠팡만 되다 보니까 정말 쿠팡은 갑입니다. 판매자한테도 갑이에요. 아주 무서워요. 쿠팡은 고객들만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물건 받지도 않았는데 고객이 반품 신청하면 환불도 막 다 해주고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다른 오픈마켓은 다 놀고 있나 봐요. 쿠팡만 이러고. 맞아요. 근데 명절에도 쿠팡 배달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이제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은 뭐 서로 바꿔가면서 배달지도 이렇게 서로 해주고 하면서 배달하니까 뭐 쉬는 날 없어도 상관없다. 뭐 그렇게 기사가 나오기는 하던데 쿠팡은 안 쉬고 계속 배달을 한다고 하면 주문을 하는 고객이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당연히 주문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쿠팡 기사님이 배달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배달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갖다 주냐고. 명절인데요. 아니 쿠팡이잖아요. 저희는 쿠팡 기사님이 배달을 안 해요. 뭐 이런 CS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 저희 명절 공지를 못했습니다. 명절 공지를 왜 못했냐면 그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지사항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쿠팡은 공지를 따로 넣어야 돼요. 기본 공지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공지를 따로 넣어야 돼서 명절 배송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쉽니다 이렇게 따로 공지를 해야 하는데 공지를 하잖아요. 공지하는 순간 주문이 뚝!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뚝 끊겨요. 그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공지를 못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배송 지연한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에 배송 지연이 된다, 택배가 안 나간다 라는 공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내일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제 통화했던 어떤 고객님은 저는 명절 끝나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했어요 하시길래 너무 다행이다. 명절 끝나고 배달해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쿠팡 노키크레스 아니고 일반 배송은 3일 이상 걸리지 않아? 내 것도 어제 그저께인가 샀는데 오늘 온다고 메시지 왔던데 노키크레스는 어저께 그저께 시킨 건 오늘 어저께 오고 이게 그거거든? 노키크레스인가? 바로 날라왔는데 그거 아닌 거 일반 배송은 어차피 그 늦으면 그때 오는 거지.
그러니까 로켓크로스라던가 로켓 배송이라던가 이런 거는 판매자들이 쿠팡의 물류센터에다가 상품을 입고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쿠팡은 쉬지 않고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낮에 배송하시는 기사님이 있고 새벽 배송하시는 기사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나가는 거는 바로바로 배송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판매자가 배달을 할 수 있게끔 택배를 보내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택배잖아요. 그러니까 CJ라던가 롯데라던가 한진이라던가 뭐 로젠이라던가 이런 택배 회사 기사님들이 배달을 해주는 거여서 명절에 기사님들도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택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쿠팡 로켓 배송으로 상품을 하나 주문을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쿠팡을 사람들이 쓰는구나. 대신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죽는 거죠. 제가 배달을 해보니까 느낀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냐고. 온다고 문자 왔다고. 저 문자 보낸 적 없는데요. 아니라고 분명 해피콜 왔다고. 그러면 이제 상품을 보낸 쪽에서 오늘 배달이 될 겁니다. 뭐 오전 중에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해피콜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오후에 배송했다가 괜히 욕먹는 거죠. 원래 정해진 코스대로 배달을 하는 건데 고객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부터 갖다 주세요. 저 지금 급해요. 근데 배달기사님들이 팩이 아니고요. 그 고객의 비서가 아니에요. 와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스라는 게 있어요. 어디 배달지를 딱 정해놓고 가는 건데 그 코스가 꼬여버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배달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대로 배달을 가는 건데 나부터 와주세요 이러고 연락이 오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다행히 저는 미리 배송 예정입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아서 그냥 배달하고 배달 도착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기사님들은 배달 예정입니다 문자 다 보내고 물건 도착하면 사진 찍어서 배달했습니다 문자 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리 배송 예정 문자를 보내면 왔다더니 왜 안 와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각 그 아파트마다 출입문이 따로 있잖아요. 출입문을 비밀번호를 열고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게 아무리 호출을 해도 고객도 연락이 안 되고 뭐 경비실도 안 열어주고 고객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에는 배달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배달지를 내일 또 가야 되거든요. 안 해도 될 운행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을 또 낭비해야 되는 거라서 정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택배 시키시면 그 집에 안 계실 때 전화라도 좀 잘 받아주셔야. 근데 차가 진짜 많이 밀리네요. 이렇게 차가 천천히 진짜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야겠어요. 레이인데 차가 14년 된 레이 20만 킬로 정도 탄 건데 경차라 그런지 힘이 없어요. 네. 에어컨 키고 이런 데 올라가면 벌벌거려서 이게 올라가는 데에서 막 소리가 나고 천천히 가네요. 확실히 등치만 컸지. 등치가 크진 않아요. 이 차가 밖에서는 작아 보이는데 안에서는 이 차가 크더라고요. 되게 작아 보여서 주차할 때 저는 엄청 편할 것 같거든요. 저희 그 차가 그랜저인데 그거보다 좀 작아 보여요. 겉에서 보기 작아 보이는데 이제 배달하기에는 위로 높고 많이 실리고. 물건도 많이 실리고 해서 배달하기에는 좋죠. 그 부인과 같이 배달 가는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촬영 안 오면 그냥 편하게 그냥 벌써 운전하면서 욕을 엄청 많이 했을 텐데 촬영 중이라 이중인격자. 저희 TV 출연할 때도 남편이 좀 입이 좀 거칠어요. 욕을 정말 많이 하는데 촬영이니까 카메라들 막 수십 대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막 PD님들이랑 작가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욕을 정말 심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욕 이런 걸 막 하시는 분인데 엄청 참으신 거예요. 근데 그 TV에 나온 걸 보고 좀 심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애교 수준이고 심한 사람도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결혼지옥에 나온 건데 요즘 이혼숙녀 캠프 보면 진짜 살벌하게 욕을 하잖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욕을 하시는 분인데 진짜 카메라 켜졌다고 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막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막 우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울고 남편은 계속 옆에서 욕하고 이렇게 나온 건데 항상 그러진 않습니다.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부부들이 어떻게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요. 어쩌다 한번 싸우는 건데 이제 대화를 하면 많이 싸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옛날에 서운했던 거, 뭐 요즘에 금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많이 싸우고 사실 신혼 초반에는 애기들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양육에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하고 남편하고 양육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게 남편은 조조조조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성격. 저는 안 먹으려면 그냥 굶어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 밥은 남편이 거의 다 어렸을 때 먹였고 저는 그냥 배 안 고프면 먹지 마. 이따 생각나면 먹어. 그러고 내비두고 밥 차려달라면 그때 차려주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밥 달라고 할 때 밥 주는 스타일이 저고 남편은 딱 정해졌을 때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좀 컸잖아요. 좀 커서 알아서 먹어요. 라면을 끓여 먹든 밥을 컵밥을 먹든 알아서 먹고 만약에 이제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줄게 라고 하면 그때 제가 해주고 좀 많이 편해졌어. 애들이 크니까 빨래도 해주고 건조기도 돌려주고 둘째 아들은 수건도 개주고 제가 집안일이 정말 많이 줄었는데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혼자 독박 육아 거의 이제 회사 교대 근무자다 보니까 남편 없을 때는 혼자 애들 키우고 살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제가 진짜 몸이 거의 10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거의 20년 동안 제가 완전 주부와 사업을 병행했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제가 퇴근하기 전에 연락하면은 밥도 해놓고 가끔은 이제 밀키트로 되어 있는 국도 끓여놓고 그래서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완전히. 많이 바꾸고. 그쵸. 오늘 개천절이어도 오늘 쉬는 날이잖아 원래는. 근데 개천절인데도 택배기사님들이 한진이라던가 뭐 CJ라던가 여기 기사님들 배달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당연히 배송을 하시고 그러니까 명절이지만 아직 기사님들은 배송을 다 해요. 어디까지 들어가시나요? 버려야지. 놀아. 맞아. 그때도 일을 해야지.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쳐야 돼. 맨날 한참 많을 때. 저기 대고 가시죠. 다른 차 있으면 제가 빼겠습니다. 아니 여기다 그냥 놓고 가세요. 아니. 빼달라고 하면 제가 뺄게요. 저기 있으면 작은 차니까 주차 라인에 너무 빈자리 많아요. 차가 크면 그게 불편했는데. 아유 내 말 듣고 갔으면 저거 문 열렸잖아요. 아니 저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 몇 호예요? 3호. 아 그래요? 3호. 아, 다른 라인이네요. 저 4호 라인이라 아니 저기 아니. 그러네요. 라인 잘 찾아가셔야겠어요. 저쪽이겠네요. 이게 아파트를 안 살아보니까 아파트 그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호들이 쭉 있는 라인. 그 라인을 처음에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다른 라인으로 간 적이 되게 많아요. 다녀오세요. 저는 영상 찍고 있을게요. 남편 없을 때 남편요? 이게 무슨 소리죠? 차 키가 저한테 있어서 그러나요? 아 시동을 안 끄셔서 그래요. 아니 저기 네. 알을 넣어놨네. 저기 완전히 올리라고. 아 못해요. 아 제가 네? 시동 껐어요. 괜찮아요. 깜짝 저 피로 나야죠. 저 그냥 한 번에 후진으로 갈 뻔했네요. 물건 찾고 있어요. 남편 없을 때 조용히 남편 욕을 남편하고 저하고 지금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저희 큰애가 19살이니까 20년째 살고 있는데 결혼에 비하인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학교 3학년, 저도 대학교 3학년, 저희가 동기예요. 대학교는 이제 저는 99학번 수학교육학과고 남편은 99학번 컴퓨터공학과였어요. 남편이 30이었고 제가 20일 때 대학을 입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2, 남편이 32일 때 만난 거죠.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수학교육학과를 다니면서 컴퓨터공학으로 복수 전공을 하려고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예요. 친구하고 둘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웬 남자분이 와가지고 무슨 과냐 못 보던 앤데 하길래 수학교육학과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그럼 수학 잘하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96학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수학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미분적분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과정을 저희는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컴퓨터공학과에서는 3학년 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친해지게 됐는데 그 오빠가
저희 남편하고 좀 친했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아는 형님이랑 같이 뭐 밥이나 한 끼 먹자 했었는데 뭐 괜찮다고. 밥이야 뭐. 왜냐면 저도 그과에서 계속 수업을 한 2년 정도 들어야 되니까 좀 친해지면 좋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는 것보단.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거기에 그 선배랑 저희 남편이랑 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들이었던 거죠. 친하게 지내는 멤버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 자기는 첫눈에 반했대요. 아, 쟤하고 결혼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이제 저는 뭐 자기 생각이니까 저한테 말을 한 건 아니까 나중에 말한 거니까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가듯이 졸업여행을 가잖아요. 졸업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편의점 알바를 빼고 졸업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래도 수업도 같이 듣고 안면도 투고했으니까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사다 줘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제주도에서 비누를 몇 개 사가지고 왔는데 저희 남편은 나이가 많잖아요. 아, 직장도 다니고 나이도 좀 있는데 그 비누 하나 선물하기가 참 그 한 3,000원 정도 되는 비누였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분한테는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 제가 십자수에 엄청 꽂혀있을 때라 뭐 그 주차 이렇게 할 때 전화번호 적어놓는 거 있잖아요. 쿠션으로 하는 거. 그거랑 좀 커다란 쿠션이랑 그다음에 핸드폰 그때는 고리를 많이 달고 다녔었어서 핸드폰 고리랑 그런 거를 막 많이 만들 때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있던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완성을 한 다음에 제가 다른 분들은 그냥 비누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저보다 10살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삼촌은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비누만 드리기 뭐해서 이거 드릴게요 하면서 그 핸드폰 고리를 직접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너무 그게 자기는 이제 감동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밥을 한 끼 살 테니 만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밥 사준다니까 좋잖아요. 대학생 때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가 방학 때였어요. 또 방학이니까 시간도 많아서 그냥 저는 자취하고 있을 때라 아르바이트 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을 때였고 그때 당시에 저는 또 학원 강사 일을 또 병행하고 있어서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저녁에는 학원 강사 일을 하고 낮에는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할 때니까 점심시간 정도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점심을 먹자라고 했는데 전주에서 한국관이라는 비빔밥집이 엄청 유명합니다. 뭐 지금도 유명하고 그때도 유명했지만 저희 남편이 비빔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뭐 그러자 하고 비빔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저한테 좀 좋은 걸 먹이고 싶었나 봐요. 육회 비빔밥을 시키고 본인은 그냥 일반 비빔밥을 시켰는데 막 비벼가지고 먹으라고 줘서 딱 한 입 먹는 순간 육회잖아요. 제가 회도 못 먹지만 육회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날것을 못 먹어요. 먹어본 적도 없지만 좀 이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숟가락 딱 먹고 삼촌 저 이거 못 먹겠어요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왜 그 비싼 걸 못 먹냐고 아까운데 그러면은 네가 일반 비빔밥 먹으라고 자기가 먹으려고 비벼놓은 거를 한 숟가락도 안 먹었는데 저를 주고 육회 비빔밥을 가져가서 제가 먹던 거잖아요. 한 숟갈이지만 먹던 건데 그걸 막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제 밥을 대신 먹고 있는 남편한테 반한 거죠. 뭐지? 뭐 그런 종이 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모습에 반했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호감이 생겼는데 그러고 저희 남편이 그 다음에 또 한번 자기가 진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혼자서 가기에는 3시간 반짜리라서 좀 그러니까 같이 가서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그 영화가 진주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3시간 반짜리는 저도 지루해서 못 보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될까요?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뭐 뭔가 뜬금없이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온다. 한 번씩 보다가 그냥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만나게 됐는데도 계기가 있어요. 남편 왔으니까 이제 남편도 아는 얘기니까. 어떤 계기였냐면 제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이 이렇게 2개가 있는 데서 자취를 했어요. 근데 이사하는 날 뭐 친구도 왔다 가고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님도 왔다 가고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은 이제 남자친구가 아니었는데 짐 옮기는 걸 도와준 거예요. 아는 분이 이제 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랬는데 옆에
웬 고시생이라고는 하는데 나이가 30 넘은 아저씨가 옆방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사하고 한 이틀쯤 지나서 이제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막 신나게 떠들고 막 놀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아저씨가 밤에 갑자기 좀 나와보라고 얘기 좀 하자고. 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가 왔어요. 그랬는데 나이도 어린 게 왜 이렇게 남자들을 이게 집으로 들여보내냐고. 그래서 남자들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동생, 저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는 오빠였으니까 남편, 인터넷 기사 이렇게 딱 3명이 왔다 간 거예요. 짐 옮겨주고 인터넷 설치하고.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들이면서 아니라고, 인터넷 설치하러 오신 분이 좀 친한 오빠여서 조금 시끄러워서 죄송하다, 그리고 짐 옮겨주는 동생하고 아는 오빠였다라고 했더니 저보고 해프다고, 집에 남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막 뭐라고 하시길래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냥 제가 말하는 게 변명처럼 들렸는지 갑자기 맥주를 마시다 들고 있는 병으로 저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집으로 막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방이잖아요. 벽을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막 이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사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나 어떻게 살지? 막 무서운 데다가 밤에 거기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집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는 전화번호고 아는 어른은 저희 남편밖에 없으니까, 그때 사귀지도 않을 텐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나 무서워 죽겠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근데 낮에 이제 회사를 밤에 출근하는 야간 근무라는 걸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제 수업 같이 듣고 해서 야간 근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기사님한테 다짜고짜 하이트 맥주로 가주세요, 저희 남편 공장으로 가주세요 한 거죠. 택시비가 한 7,000원 정도 나왔는데 공장 가서 이제 문 앞에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여기 정태환이라는 사원이 있을 텐데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된다, 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연락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막 울면서, 이제 무서웠으니까 막 울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막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헤어진 여자친구가 찾아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연락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남편한테 명함을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아는 오빠니까 명함을 줬겠죠. 명함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걸로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죠. 그냥 걸어서 집에 다시 가야지 하고 막 터터터터 걸어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정태환입니다 이러고 딱 받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좋았다면서 막 울면서 오빠 어쩌고 저쩌고 옆에 아저씨가 막 때리려고 했는데 어쩌자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5분도 안 돼서 차를 쌩 하고 타고 와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무슨 뭐라 그래야 돼, 흑기사처럼 나타났어요. 그러고 와가지고는 경비 아저씨들한테 사정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고, 이러면은 전화라도 좀 이렇게 돌려줘야지 왜 그 어린애를 갖다 그냥 보내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무튼 그날 하루 이제 제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옆집 그 이상한 아저씨하고 싸워줬어요. 애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그때 그 이삿짐 날라준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싸웠는데 이제 옆방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나 그냥 다시 이사 나가야 되겠다 하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 걸 다 썼대요. 보증금 30만원인가 밖에 안 될 텐데 다 썼대요.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못 나간대요. 아 그러면은 나 방이라도 바꿔줘라, 저 아래층에 방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바꿔줘라 했더니 거긴 중국인이 산대요. 중국인이 방은 얻어놓고 일하러 나가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얘기해서 바꿔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방을 바꿔서 제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분이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밑에니까 계단 아래쪽에 방이 있는 거였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 옆방 사시는 분은 위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계단 내려올 때마다 조심하고 막. 화장실도 그러니까 외부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화장실 공동으로 쓰니까. 어느 날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불도 안 켜고 문도 안 잠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불은 켜시고 문도 닫으셔야지, 이게 뭐예요 공동으로 쓰는데. 어디 왜? 나는 불 켜는 거 싫어하는데? 문 잠그는 것도 싫어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거기에서 1년인가 살고 이사를 나왔는데 1년 동안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에 사귀지도 않을 텐데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해라 해서 본인 구두를 저희 집 신발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혼자 사는 거 아닌 것처럼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1년간 지냈었는데 남편하고는 사실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희가 7년을 사귀었지만 사귀는 동안에 진짜 뭐 반대도 하시고 뭐 궁합이 안 맞네 막 그래가지고 꽤나 오랫동안 좀 많이
싸우기도 하고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그게 인연이니까 7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했죠. 후회되십니까? 분명히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자기 결혼하면 1년 안에 죽는다고 저희 시아버지가 반대했거든요. 근데 죽어도 좋으니까 결혼하자고. 근데 제대로 된 프로포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억울한 거가 죽어도 좋으니까 결혼하자. 이게 프로포즈예요? 이걸 프로포즈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제가 너무 억울해요. 그쵸? 지금 또 다음 배달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재밌네요. 저는 이게 영상 찍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서 혼자서 회사에서도 영상을 찍고 뭐 돌아다니면서도 찍고 하지만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을 저는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배달 다 까야 되는데 좋아할 사람 뭐 있어? 저는 약간 관종 스타일. 제가 20대 초반에 학원 강사 일을 할 때 그 경기도 양주 쪽에 살고 있어서 주말마다 서울 쪽으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 많고 이런 걸 보면 아 나도 TV에 나오고 그 연예인, 연기자 이런 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서 제가 25살인가 그때 우연찮게 어떤 잡지에 그 독자 모델로 뽑혀가지고 그걸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독자 모델 하고 나서 나름 저도 이제 제가 그때는 좀 예뻤다라고 자부할 때라 연기자가 너무 되고 싶어서 오디션 같은 걸 보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 연기학원이나 이런 데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오디션 보는 데마다 잘했다고 합격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연기학원은 뭐 한 달 수강료 250만원 정도 된다는데 제 월급 121대거든요? 수강료 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엔터테인먼트에서 또 오디션 봤는데 거기도 합격했다고 하는데 한 달에 트레이닝비로 한 250만원을 줘라. 근데 월급이 120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뽑혔다고 하는데 너무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거기가 좀 유명한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만약에 들어오면은 바로 그때 남자 셋 여자 셋 할 때예요. 거기에 뭐 엑스트라나 아니면 조연으로 넣어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할 걸 그랬나? 그래서 이제 소속사 계약을 하면 트레이닝비를 매달 내야 된다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니까 아니 이렇게 트레이닝비를 내라 그러는데 나 솔직히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대출 받아서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할 거 그랬어. 할 거 그랬어. 가끔 되게 멋있어요. 그런 멘트 날릴 때. 그래서 그냥 연기자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닌가 보다. 내 업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학원 강사 일을 계속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게 됐죠. 근데 지금도 좀 연기를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는 연기도 하고 드라마 보면서 막 따라도 하고 대사 같은 거 따라도 하고 그런 거 아직도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그 연예계 관계자분이 계시면 엑세트라도 좋습니다. 단역 괜찮아요. 네. 한 컷, 두 컷 뭐 이러는 것도 괜찮고 뭐 광고나 이런 쪽에 짧게 나오는 것도 좋고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걸. 물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늦었나요? 46살에 데뷔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연락 주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강의도 하고 뭐 전자책도 팔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열심히 또 물건도 파니까 나름의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요즘에 스레드에 푹 빠져가지고 스레드에 열심히 또 이제 상품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도 하고 소통도 하고 저 스레드에서 그거 아세요? 스레드에서 그 3명의 연예인하고 팔로우 되면은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막 무슨 챌린지 하듯이 하길래 김시덕님 개그맨 김시덕님하고 신화의 김동완님 너무 좋아했는데 신화 그리고 장가연 배우님 이렇게 3분하고 저 팔로우 됐거든요. 너무 좋아요. 연예인 팔로우. 실질적으로는 여기 옥정호 있는 데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전주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그 대학교 선배님 중에서 개그맨 이재훈님이 있으세요. 가수 말고 개그맨 이재훈님이 그 옥정 호수 있는 근처 붕어섬 있는데 아시죠? 임실 거기에서 카페를 하시는데 제가 무작정 그 카페 찾아가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몇 학번 누굽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후배가 왔다고. 그래서 가끔 거기 놀러가서 선배님 노래도 듣고 맛있는 라떼도 마시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 선배님이 라디오 하고 계세요. 교통방송에서 6시에. 그래서 라디오도 듣고 가끔 이제 아이고 전화가 오네요.
가끔 이제 라디오도 듣고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는 또 이제 그 선배님 팔로우도 했는데 연예인 중에서는 저 팔로우 해주신 분은 없어요. 근데 스레드 하면서 연예인 팔로우도 해주고 와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요즘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배달이 아니고 여기는 제 지인이 살고 있는 곳인데 제가 명절 선물을 깜짝 선물로 집 앞에다 놓고 오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인이지만 저희 남편하고는 회사 동료였고 저한테는 남편이 소개를 해줬는데 동갑이어서 친구가 된 그런 친구인데요. 제가 건물주 나름의 건물주잖아요. 이 건물을 살 때 계약금도 없는데 저에게 흔쾌히 계약금을 빌려줬던 친구입니다. 뭐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생명의 은인. 집에서 솔직히 그 건물 못 사고 그냥 거의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사정 얘기를 막 하고 나 이 건물 살려고 여기다가 붙박이장도 내 돈으로 하고 싱크대도 내 돈으로 했는데 주인이 안 살 거면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사정 얘기했더니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계약금을 걸고 하늘에서 우두둑 떨어진 돈으로 중도금을 내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해서 건물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명절 때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도 하고 평소에도 제가 뭐 맛있는 거 먹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택배로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친구여서 이 영상에까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평생에 딱 한 번 있을 만한 은인 같은 그런 친구. 저희 남편하고는 회사를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같이 다닌 그런 친구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명절 선물을 몰래 갖다 놓고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몰래 갖다 놓고 잠시만요. 친구 주소를 찾아야 돼요. 네. 뭘 쉬는 날이라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몇 동 몇 호냐고 전화를 해보실래요? 통화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107동이었던 것 같긴 한데. 107이라고? 좌측은 맞는데. 찾아봐야 돼. 제가 이제 홈쇼핑에서 물건 사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 아이디도 빌려서 쓰고 그러고 있어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주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집에 있겠죠? 여기 있다. 108동이네요. 파리요? 네, 108동. 거기가 아니고 파리면 108동. 뒤에 같으니. 네. 수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108동. 찾아볼까요? 주소지를. 뒤로 가는 길을 쪽이 끝인 것 같고요. 아, 저기 가는 길이네요. 여기가 약간 산꼭대기 같이 조금 높아서 109동이니까 이게 108동 아닌가요? 왼쪽이? 이 아파트들은 그 동이 맞아요. 이렇게 높게 써 있어가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돼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1,2라인 여기에요. 열려 있어요? 1,2라인이요? 아, 좋네. 네. 저기다가 그냥 가시죠. 아, 비 오는데 일하시는 분들. 저 재활용품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어.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힘들고 뭐 허무하다고 안 해도 생각보다 돈 많이 버셔. 몰라서 그래. 저희 아빠가 건물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힘들고 허무하다고 쓰레기? 안 할게 아니고. 그런 재활용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예전에 재활용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혼자 갔다 오죠. 친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쉬는 날이라 집에 있을 텐데. 그 친구도 아들이 둘이어가지고 그 큰아들하고 저희 막내하고 동갑이거든요. 네.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친구예요. 조언도 많이 해주고 저보다, 그러니까 동갑이지만 저보다 인생을 조금 뭐랄까 잘 살아온 그런 친구여서 저는 그 친구가 부모님을 잘 만난 것도 부럽고 남편을 잘 만난 것도 부럽고 다 부럽기만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조금 사업이 잘 되고 했을 때 진심으로 저를 뭐랄까 잘 됐다고 좋아해준 그런 친구예요. 제가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그냥 좀 힘들고 이럴 때 가끔 연락하면은 그 회사가 이제 술회사다 보니까 술 들고 와요. 제가 안 먹는 줄은 알지만 저희 남편 먹으라고, 저 기살려 주느라고, 그리고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남편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기프티콘 같은 것도 보내주고, 좋은 친구죠. 마음이 넉넉한 친구? 네, 그런 친구예요. 저는 줄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친구한테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가끔 한 번씩 주고, 사은품으로 해서 좀 괜찮은 거, 사은품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좀 모아놨다가 친구한테 주고, 또 괜찮은 거 몇 개 있었는데 가지고 와서 같이 줄 걸 좀 아쉽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친구 목소리 듣고 싶으면 연락해서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사은품으로 괜찮은 거 뭐 들어왔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준다고. 그렇게 하면 친구도 또 빈손으로 안 오고 또 이제 막 바리바리 막 싸들고 오고 그런 친구예요. 네, 저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하고 연락을 다 끊었거든요. 본인이 끊은 건 아니에요. 연락이 안 오니까 먼저 하기는 좀 그렇고 연락이 다 끊어졌는데, 유일하게 이제 연락을 하는 게 그 친구하고 이제 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30년 단위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쉽지만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30년 동안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을 다 끊어버려서. 근데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당했어요. 저도 학원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학원은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 다녀요. 한 학원에 오래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도 1년 뭐 2년 이렇게 학원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같이 진짜 맨날 밥 먹고 같이 이제 술 먹고 이랬던 동료들인데, 학원을 그만두면 그냥 연락을 딱 끊더라고요. 제가 연락하니까 왜 하냐는 식으로. 그래서 학원 강사들은 그냥 이런 거구나 했는데, 벌써 오네요. 띵동 했어요? 아니? 그냥 놓고 왔어요? 거기 택배가 몇 개 더 와 있던데? 그러면 전화해요. 빨리 문 앞에 뭐 놓고 왔다고. 메시지 당신이 보내면 되지. 지금 내 제가요? 이정표를 나눴는데 내비로 켜놨는데 되나? 그래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저 택배기사님 오시는데 저 출근 시켜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네? 택배기사님 오고 있다고 문자하는데 저 가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혼자 배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저를 세상에 말이야? 저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기사님 오기 전에 이제 저쪽으로 가셔야죠. 기사님 오기 전에 송장 같은 것도 미리 이제 꺼내놓고 하면 기사님이 다 이렇게, 저희 집화 기사님이 배달하시니까 다 이렇게 찍어주고 가시고 그러거든요. 저희 기사님 아주 좋아요. 차도 사주셨잖아요. 배달하라고. 저희 사장님. 배달일 주신 사장님이자 저의 집화 기사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사님 전화하는데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쌩 했거든요. 다시 연락을 드려야 되니까.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놓고, 친구가 놀래겠죠. 쳐요. 택시 와요. 오빠 택시 와요. 택시 온다니까요. 저 택시가 쓸 생각을 안 해요. 그랬나? 사람. 저 빨간불이 돼도 그래.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니.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영상을 편집 않고 그냥 올리는 거야? 통째로? 그쵸, 저는 편집 기술이 없습니다. 썸네일도 못 만들어요. 편집을 그래서 않고 이대로 그냥 올릴 건데, 저희 남편 왜요? 싫으신가요? 그냥 이대로 올릴 건데. 그게 아니고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안 편집을 볼까요? 해야지. 큰일 났어요. 기사님 또 전화 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